668년 9월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당나라는 단지 보장왕과 연남건의 항복만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차지한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할지 계획을 다 준비해 갖고 왔죠. 고구려를 멸망시킨 지 석 달 만인 668년 12월, 당나라는 기존의 5부 176성 69만 7천호로 구성된 고구려의 옛 땅을 동북부 42주 100현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안동 도호부가 관장하게 합니다. 적국인 당나라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석 달 만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적용한 겁니다. 이건 이미 고구려에 오기 전부터 고안한 거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지방 수령 정도야 고구려 사람들 안 쳤다고 해도 안동 도호부의 고위 관료는 전부 당나라 관리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미지배, 식민 통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엔 지금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미주, 또 이런 통치 행위를 기미지배라 불렀습니다. 두 달 뒤인 4월엔 28,200호, 인구로는 최소 13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당은 반란이 거셌던 요동 지역에만 이 기미 지배를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강제 이주를 통해 무력화시켜버립니다. (647년) 신라의 귀족 김춘추는 당나라로 건너가 당시 황제였던 태종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에 관한 약속을 얻어냅니다. 삼국 통일을 위해 군사를 내어주되 그렇게 차지한 한반도는 모두 신라 앞으로 내어주고 통치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660년 백제 정벌을 위해 나당 연합군이 조직될 무렵의 황제는 고종이었고 그는 아버지가 신라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은 태종 역시 말로 약속은 했어도 신라의 군사만 빌려주고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미 연합군 과정에서부터 당군은 신라군에 대해 온갖 갑질을 자행합니다. 신라 장수들을 하대하는 건 물론 늦어진 이유로 마음대로 신라 장수의 목을 베려고도 했죠. 그러다 김유신과 한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랬던 당군인이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엔 여지없이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옛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세우고 망하지 않은 멀쩡한 신라까지도 계림 도독부라 하며 문무왕을 계림 도독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망한 백제의 왕자 부여용과 문무왕을 한자리로 불러 취리산에서 강제 화해를 시키기도 하죠. 신라로선 충분히 열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백제 부흥군이 일어나 웅진 도독부를 공격할 때면 군사를 보내 당군을 도와줬죠. 왜 그랬을까요? 신라의 목표는 삼한 통일이었고 그러자면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전까지 당과 대립할 순 없었습니다. 당나라 갑질에 화난다고 전쟁이라도 벌여 나당 동맹이 깨지면 그날로 삼한 통일은 아득한 꿈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당나라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해 멸망시키기라도 한다면 신라는 고구려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신라는 이미 이전부터 나당전쟁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겁니다. 다만 고구려가 망하는 이날을 기다려온 것뿐이죠. 나당전쟁의 주 원인은 한반도를 삼키려는 당나라의 야욕과 갑질입니다. 하지만 전쟁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당군에 대한 신라의 공격이었습니다. 즉, 전쟁은 신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도 신라가 참고 있었다면 한반도는 웅진도독부와 안동 도호부를 중심으로 그대로 당나라에게 먹혔을 겁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2년 뒤인 670년 3월 신라 사찬 설 5유 고구려 태대형 출신 고현무가 정예병 10,000명씩 총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에 있는 오골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말갈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죠. 이후 당군이 병력을 증파하며 서로유 고현무 부대를 공격하자 이들은 압록강 일대 성으로 내려와 방어전선을 구축하며 백성들을 지키는 데 주력합니다. 서로유 부대는 신라군이니 당연히 수도인 경주에서 왕의 명을 받고 출발했을 겁니다. 경주에서 오굴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740km, 중간에 대동강, 압록강 등을 건너야 하니 대략 계산해도 행군이 2달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1월경엔 출발했을 것이고 전쟁 계획은 이미 전년도에 다 이루어졌겠죠. 멸망한 고구려의 장수 고현무와는 어떻게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보장왕과 왕족들은 물론 귀족의 일반 백성들까지 무려 13만 명을 끌고 갑니다. 신라도 고구려 포로 7,000명을 경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당나라로 다 끌려갔고 신라가 끌고 온 포로들은 그저 전쟁터나 노동 현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건장한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당나라로 간 주요 인사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신라는 이들을 포로나 노예가 아닌 새로운 동료로서 대우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군을 몰아내려는 신라 정부, 당나라에 복수하려는 고구려 유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고현무와의 합동작전이 성립할 수 있었지 않나 추측합니다. 전쟁이 지속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 신라로서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당나라에 처음으로 공격을 가해 나당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전쟁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고 고구려는 원수 같은 당나라에 대해 부흥운동의 깃발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대형 출신의 건모잠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복신이 있다면 고구려 부흥운동엔 건모잠이죠.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역사 기록이 대체적으로 빈약한데 그나마 건모잠에 대해선 기록이 상세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2년 후인 670년 중국 서쪽의 티벳이 당나라를 공격합니다. 이에 한반도만 신경 쓸 수 없었던 당나라는 안동 도호부를 책임지던 서린귀를 사령관으로 임명해 티벳의 공격에 대응하죠. 이에 따라 안동 도호부의 병력 대다수 역시 티벳 전선으로 이동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당의 감시와 압력은 당연히 약화됩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건모잠을 비롯해 옛 고구려 영토 곳곳에서 부흥군이 일어나죠. 건모잠은 수림성 출신이고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국모성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평양의 안동 도읍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당 관리와 승려, 법안을 살해하고 다시 신라로 향하죠. 안동 도읍으로 공격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치면 의병이 조선총독부를 직접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모잠에 대한 기록이 많은 건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건모잠의 출신지인 수림성이나 처음 군사를 일으킨 국모성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안동 도호부까지 내려왔다란 기록을 볼 때 요동 일대나 그보다 조금 아래 어디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신라로 향하던 건모잠은 사야도에서 고구려의 귀족 안승을 만나 한성의 터를 잡고 그를 임금으로 모신 뒤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성은 현재 황해도 신원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가 망할 당시 평양보다 아래에 있었고 전투를 치르지 않아 도시가 건재해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적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나라를 한성 고구려국으로 부르고 있죠. 자, 마지막 서자 안승입니다. 아버지가 보장왕이 아니라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란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왕족인데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다 도망가버린 찌질이 부여풍보다 더한 놈입니다. 고구려 멸망 직후 건모잠과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키지만 내분이 일어나면서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합니다. 설명한 것처럼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였을 수도 연정토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정토의 아들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정토와 가까운 친신라계 세력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고구려 멸망 이듬해인 669년 2월 그는 4천여 호를 데리고 신라에 투항합니다.
고구려 왕자 내지는 주요 인사를 할 수 있던 안승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부러 신라로 갔다는 것이죠. 아마 앞서 신라에 투항했던 연정토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겁니다. 다만 이후에 사야도에서 건모잠을 만났던 일과 관련해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승이 신라의 백성들을 데리고 투항했지만 당나라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던 신라가 안승의 투항을 거절했고 결국 안승은 백성들을 돌려보낸 채 홀로 서해의 사야도에 머물다가 건모잠을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기록이 부족해 학자들이 추측한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부흥을 꿈꾸며 일어난 한성 고구려국이지만 부흥군의 특징이 그렇듯 이전의 튼튼한 국가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허술하기에 대외적인 우군 없이는 오래 지속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 백제 부흥군도 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거죠. 한성 고구려국에게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신라였습니다. 이 시기를 다룬 드라마들을 보면 고구려에게 있어 신라가 당과 다를 바 없는 원수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 때와 달리 고구려 공격 당시 신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했고 고구려 멸망 후 나당전선의 균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 부흥 세력들은 신라를 그리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군을 만들기 위해 그 반대로 움직였죠. 건모잠은 신라를 떠받들며 신라의 울타리를 자청했습니다. 여기엔 이미 친신라계이고 한때 신라로 투항하려 했던 안승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겁니다. 한성 고구려국은 신라뿐 아니라 외에도 외교사절을 파견하며 백제 부흥군이 그랬던 것처럼 외연을 확장합니다.